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이 문서화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와 안보 협상, 오늘 팩트 시트나 MOU 형태로 한미 간의 문서화 작업을 마치는 걸 추진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문서화하는데 아직 미국이 완벽하게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한미 국방장관도 오늘 만났는데 헤그세스 장관, 이 말로는 핵 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입니다. 한미 안보협의회 SCM 회의 후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work closely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and the Department of Energy to fulfill President Trump's commitment in a deliberate manner.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묻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nd then as far as the details of approval, that's a little bit outside my lane.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했는데 이 발언을 한 번 더 강조한 수준에 그친 겁니다. 회담에 참석한 군 고위 관계자는 안규백 국방장관이 핵잠수함을 잘 지원해달라고 말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잘 알겠다고만 답했다며 핵잠수함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와 미국의 핵연료 공급 여부 등이 정해지지 않아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미는 당초 전시작전 통제권 관련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는 연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안보 분야 문서화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세 발표도 함께 늦춰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약속한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상 페널티 조항도 추가로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내용입니다. 오늘 정호경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MOU를 체결한다며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관세와 안보 분야를 동시에 발표하는 안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발표도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이견이 있어 타결이 미뤄졌을 뿐 관세 분야는 MOU 세부 내용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적절한 시일 내에 MOU를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인하 시점은 이번 달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국 측은 미국의 소급 적용 시점을 지난 8월 7일로 제안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보장해줘야 할 대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투자금 납입 이행 시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점 등 디지털 관련 입법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대우 등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약속에도 이 비상이 걸린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는 이 GPU를 주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 칩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여인성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을 미국에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new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But no,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앞서 사전 녹화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최첨단 칩은 미국 외에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GPU는 AI 핵심 부품으로 돈이 있어도 못 구할 만큼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가 26만 개 이상의 블랙웰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상황에서 AI 칩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26만 장을 확보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GPU를 공급받기로 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발언의 진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등 우방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Will you be selling Blackwell chips to China? I don't know. I hope so someday.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정부로부터 UAE에 엔비디아의 AI 칩 수출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국민의힘은 관세 안보 협상 문서가 나오지 않자 외상 합의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이 제대로 협상을 한 게 맞느냐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협상 전략이 정교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맹국으로서 정말 도와준다고 한다면 이 배를 잠수함을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핵 연료만 공급해주면 돼요. 연료만 좀 공급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핵잠 추진에만 급급한 나머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건조라는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삼성 장군 출신 한기호 의원은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라는 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 경우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해야 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기간도 국내 건조보다 10년은 더 걸리며 절차도 새로 밟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분석입니다.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최대한 국내 건조하는 입장을 미국을 설득해서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합의문 하나 없는 외상 합의라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자, 대통령실 출입하는 아는 기자 이상원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났는데 합의문이 안 나왔어요.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았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한미 국방장관 회동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종일 국방부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들 분위기가 요동쳤죠. 오전 10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게 정부와 팩트시트 발표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서화된 걸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낮 12시에는 오후 늦은 시간 발표 예정이라고까지 했는데 오후 3시 이후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오늘 발표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오전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뭐였을까요? 네, 관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받은 문자를 보면요. 기재부 1차 간발로 오늘 정우경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MOU 체결을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MOU 내용도 공유가 됐다고 하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대통령실이 지난주 발표한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리포트 보면 뭔가 안보 분야에서 지금 삐걱거린 것 같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 보입니다. 오전과 오후 사이 2가지 일정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한미 국방장관의 한보 안보 협의회입니다. 그래요. 저기서 뭔가 지금 합의문이 안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두 사람 모두 기자회견 전 다운된 분위기였다고요. 그 이유로는 전시작전권 관련해 합의를 다 못했는데 발표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는데 발표를 못하게 그렇죠. 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작권 합의는 됐는데 발표를 못한 거. 왜 그랬을까요? 네, 핵 추진 잠수함을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 넣을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기자들이 핵 추진 잠수에 대해 묻자 구체적으로 물으니 다른 유관부서와도 상의해야 한다며 승인 과정을 말 못한다고 했죠. 또 오후 2시에는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근데 그 군사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게 그 원자력 협정에 있는 문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효력 기간이 지나서 그 협정이 없어지면 일단 형식적으로 제한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별도의 협정을 또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네,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없는 건데 그 협정 기간이 끝나면 그냥 핵 추진 잠수함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인데요. 그래도 미국과 별도 협정을 맺지 않으면 어렵다고 외교부 장관이 답한 겁니다. 대통령의 답답함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보이죠. 그 이후에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회담이 있었죠. 저희가 면담을 좀 취재해 보니까요. 헤그세스 장관이 그 자리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 때문에 오늘 팩트시트 발표가 안 돼서 아쉽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쟁부는 다 오케이를 했는데 미국 내 유관기관과의 조율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전쟁부는 다 오케이를 했는데 다른 부처가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지금 방금 취재를 한 건데. 맞습니다. 그럼 내일은 돼요? 이 문서화 작업이 마무리될까요? 그것도 아직 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지금은 미국이 밤 시간이라 협의를 조율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 부분을 우리 뜻대로 팩트시트에 명시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안 될 경우 마냥 미룰 수도 없어서 이번 팩트시트엔 관련 내용을 빼고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번 주 내로는 팩트시트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오면 또 잘 지켜봐야겠네요. 안인 기자, 이상원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내년부터 4인 가구 생계급여가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넘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족은 소득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매달 국가로부터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족이 받는 생계급여가 처음으로 200만 원대로 올라섭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매달 20일 4인 가구는 지금보다 12만 7천 원을 더 받습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수령액은 약 207만 원,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207만 원에서 그만큼 차감하고 정부가 보조해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약 267만 명, 시민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나라에 이미 부채가 많은데 일을 더 안 하려고 하는 가구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기초생활수급도 따라 오르면은 생계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라리 정말 좋은 일자리, 계속 월급도 받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편성한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보이콧으로 3년 만에 또 반쪽이었습니다. 이를 본 이 대통령 첫마디는 뭐였을까요? 먼저 구자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선 채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이 연단에 서자 환호가 터져나오고 그 가운데 나온 첫마디. 좀 허전하군요. 국민의힘 의석이 모두 빈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때와 여야만 바뀌었을 뿐 같은 보이콧 풍경이 연출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예산안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 설명했습니다. AI 예산을 3배 이상 늘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국방비를 올해보다 8.2% 올렸다며 자주 국방 실현도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22분 연설 동안 34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연설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악수를 건네는 이 대통령에 의원들은 사진 찍고 폴짝 뛰며 화답했습니다. 네, 성희야. 너무 잘하셨어요. 대통령 이름도 연호했습니다. 연설 전 이 대통령은 사전 환담장에서 본인 재판을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마주했습니다. 대법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단순한 보이콧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입장 때부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상복 입고 대통령 면전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외쳤는데요. 그러는 이유, 시정연설 하루 전 청구된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때문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 검은 상복에 검은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근조 자유민주주의 손팻말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격한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범죄자 없다. 앞으로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도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대통령 마중을 나간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난했습니다. 원씨! 정신 차려! 그따위 질 안 하고 의장 시키는 거야! 의장님이 사무총장입니까? 들어오세요! 대통령 경호처와도 날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왜 막아요? 왜? 그래서 다 찍었어요, 카메라도. 카메라를 그쪽에서 두 대가 찍고 있는 거잖아. 가지가 안 된다고! 이처럼 격하게 반발한 이유는 내란 특검이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 해산시키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애지중지 하시는 분의 말씀처럼 이제 전쟁입니다. 과거 이재명 당대표 시절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보낸 문자를 인용한 겁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자화자찬과 돈플리즘뿐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민주당 어제 대통령실 개입으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백지화시켰죠. 하지만 어제 오늘 연이어 이 공소 취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버리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추진을 백지화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에선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검찰에 무리한 기소가 발견될 경우 대통령 재판 자체를 종결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공소 제기 자체가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공소 취소하는 것은 또 법 절차에 따른 조치거든요. 민주당 지도부도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악의적인 공소를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대통령 재판 중 대장동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소가 취소되면 퇴임 뒤에도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부당한 기소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는 사법 무력화 시도라며 대통령은 당장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한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이 그러면 공소 취소로 뭔가 좀 돌아선 거예요? 일단 어제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재판 중지법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 중지법 백지화됐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부터 전현희, 이용우 의원까지 당 관계자들이 어제 오늘 한 목소리로 바로 이걸 주장합니다. 검찰이 대통령 사건 무리하게 기소했으니까 공소를 취소하라는 주장입니다. 재판 중지법은 제동을 걸었는데 공소 취소를 언급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 중지법은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퇴임 후에 재판이 재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공소 취소는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을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공소 취소가 더 실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차피 1심이 끝나면 공소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공소 취소를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말 맞습니다. 공소 취소는요, 형사소송법상 1심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단된 이 대통령 5개 재판 중에서요, 1심 결과가 이미 나온 공직선거법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은 공소 취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요, 1심이 진행 중인 대장동, 또 대북송금, 그리고 경기도 법카유용 재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범이 유죄가 나온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콕 집어서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재판중지법은 이제 법인데 저 공소 취소는 민주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아요?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요.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법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하는 겁니다. 공소 취소라는 게요. 공식 통계도 잘 잡히지 않을 만큼 아주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령 살인범을 붙잡았는데 진짜 살인범이 나타난 경우처럼 검찰 기소가 명백한 오류라는 게 밝혀졌을 때 하는 게 공소 취소라는 겁니다. 법조계 관계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요. 아니 유무죄를 법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을 공소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권고를 해도요. 해당 검찰청의 검사장이 나 납득 못하겠다 이러면은 공소 취소 못한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검사장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인사를 통해서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은 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판결문 하나씩 뜯어볼게요. 일단 민주당은요. 대장동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하는 이유로요. 자, 대장동 민간업자들 최근 1심 판결문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 성남시장은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다. 이 부분을 들어서 대장동 비리 이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공소 취소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 판결문에 이런 대목도 있죠. 성남시 수뇌부가 특혜를 부여했다. 또 이 대통령이 공모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계 인사들은요. 대장동 민간업자 1심에서는 대통령 유무죄 판단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주장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또 대북송금 재판은 검찰이 연어 술파티 회유를 통해서 공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 조작해서 기소했다. 이걸 들어서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요. 오늘도 술반입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법무부가 감찰을 진행하는 만큼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대통령 사건만 콕 집어서 실제로 아주 드문 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여론의 역풍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잘 됐습니다. 하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 거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재판부 권유도 뿌리치고 밤늦게까지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유지훈 기자입니다. 증인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직접 신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 곽 전 사령관의 한동훈 체포 발언 뒤에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을 넘기자 재판부가 추가 질문을 만류합니다. 지금 구속된 상태라서 식사 문제가 있어서.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원래 저녁을 못 먹는다며 질문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교도관들도 다 지금 식사도 하시러 가셔야 되고 하는데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뭐 제가 도착했는지도 안 물어보고 그냥 들어가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그때 화면으로 도착해도 몸싸움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소수 병력으로 어떻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냐고 반문도 합니다. 최소한 특전사 우리 요원들보다는 10배 이상 많은 인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16명이 들어가 있는 인원들이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식사까지 거르며 진행된 재판은 결국 밤 9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구속 수감돼 있는 김건희 여사가 풀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 사유로는 기억 상실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8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지 82일 만입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불안장애가 악화돼 기억소실 증세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김 여사가 본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고 보석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도 없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김 여사는 오늘
변호인단 접견에서도 수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그간 구치소 측에 정신과 진료를 수차례 요구해 왔습니다. 특검은 증인 접촉 시도 등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보석 불허 의견을 법원에 낼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일 재판에서 보석 신문 일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특검은 오늘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인 김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김 씨가 반클리프 가품 목걸이와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을 장모 집에 옮겨 증거를 인멸한 혐의와 최 씨 관련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자, 서울시가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7곳을 더 늘려서 총 136곳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급 늘리겠다는 거죠. 그곳들이 어디인지 김동아 기자가 주요 지역 알려드립니다. 서울 경리단길 인근 빌라촌입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울 만큼 경사가 높고 집 간격은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솔직히 좀 동네가 좀 높다 보니 그 부분이 제일 불편했던 게 있다 보니까. 독립문 근처 주택가도 오르막 경사 위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두 곳을 포함해 모두 7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신통기획은 민간주도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가 함께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통상 5년 걸리는 재개발 추진을 2년 안에 끝내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재개발해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고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갖고 가기 전에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발표로 서울시가 선정한 재개발 후보지는 모두 136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54곳의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지어진 지 46년 된 양천구 서부트럭 터미널 부지도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1조 7천억 원이 투입돼 대형 쇼핑센터와 금융 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왕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치맥 회동을 한 바로 그 자리가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겠다며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는데요. 너무 많아서 자리 이용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치킨 매장 앞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치맥 회동을 했던 자리에 앉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기운 받으려고 또 의미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웨이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인기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오늘부터 이용 시간이 제한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젠순왕 CEO와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치맥 회동을 한 자리인데요. 해당 자리는 최대 1시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셨다는 그 메뉴 하나 시키고 좀 귀한 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한 마리는 좀 적은 것 같아서 2마리 시켰습니다. 원래 4인석인데 많이 손님들이 여러 명이서도 같이 앉으시려고 하세요. 주변 자리로도 많이 선호하세요. 치맥 회동 장소가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가운데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는 새 기업인이 주문했던 조합 그대로 세트 메뉴까지 선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돈이 있으면서도 얌체처럼 세금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 성실 납세자가 본다면 억울하다는 생각 들겠죠. 오늘 현장 카메라는 고액 체납자들의 민낯을 담았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지금 이 회의, 고액 상습 체납자를 겨냥한 작전 회의입니다. 내용이 안 좋아. 의도적으로 납부를 아예 안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일출과 동시에 쳐야 돼요. 업자들은 엄청 새벽 일찍 나간다고. 5명의 타겟이 정해졌습니다. 선생님,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지방세 6천만 원을 안 낸 사람. 통화가 연결됐지만 집에 아무도 없답니다. 사장님, 여기 번호키가 아니고 일반 키예요. 혹시나 이거 딸 수 있는지 좀. 강제로 개방하려 하니 문이 열립니다. 문을 두들기세요. 컴퓨터 사용했는데. 근데 선생님 전화 하셔가지고 집에 좀 오시라고 하세요. 제가 전화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고지하고 지방 오늘 여기서 가택 수익 좀 하고.
정리합시다. 지방세법 33조는 앉아주세요, 선생님. 돈이 없다는 하소연만 1시간. 조사관들은 반박 근거를 찾아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선생님 나가셨던 저기 골프장 그 스코어 카드인데요. 여기 있고요. 이번도 있어요. 이 스코어 카드만 해도 벌써 한 200장 넘어요.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출국도 뭐 다양하게 확인되고 올해만 뭐 추석 연휴 때 한번 갔다 오시고. 기다려도 체납자는 오지 않고 결국 수색을 시작합니다. 지방세 징수법 35조에 따라 저희 수색 시작하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10돈짜리 금팔찌에 반발이 거셉니다. 4천만 원 낼게요. 저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돈을 떠나서 안 돼요. 저희 자꾸 집행 방해하시면 안 돼요. 얘는 저희 어머님 거예요. 집행 안 돼요. 얘는요. 얘는 어머님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200만 원 내시고 달에 30만 원씩 내신다고 하는 게 지금 납부하실 의지가 있다고 봐야 돼요? 지방세 20억 원을 안는 기업인 집에도 들이닥쳤습니다. 지방세 35조에 따라 체납 주소지를 수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텔레비전 같은 영화를 보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건물 지하의 와인 창고가 통째로 압류됐습니다. 거칠게 반발하는 체납자를 꾸준히 찾는 이유,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제가 사차 썼어요? 아니 왜 이렇게 행정력을 쓰세요? 제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그래도 저희들이 움직이는 그런 노력들이 체납자한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압류한 물건은 공매를 거쳐 체납액으로 충당합니다. 올해 징수액은 2,015억. 아직도 걷지 못한 체납액은 4,800억 원에 이릅니다. 98, 99%는 다 내시고 나머지 1%만 안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1%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경은입니다.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3명이 크게 다쳐 치료 중인데요. 범행을 저지른 사람 다름 아닌 전직 조합장이었는데 피해자 중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손으로 목을 감싸고 다급히 뛰어가는 여성. 안절부절 불안해하더니 흰색 차량에서 내리는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남성이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하는 사이 황토색 겉옷을 입은 60대 남성이 여성 쪽으로 돌진해오고 신고를 하던 남성이 몸을 날려 이 남성을 제지하러 달려갑니다.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성큼성큼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넘어뜨렸는데 다시 일어나서 그 여자분을 재차 이렇게 찌르려고 시도하시니까 제가 다시 넘어뜨려서. 서울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사건이 난 건물 입구에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둘러졌는데요. 남성은 건물 2층 재개발조합 사무실로 올라가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50대와 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3명이 흉기에 목을 다쳤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조모 씨는 이 재개발 조합의 전직 조합장이었습니다. 오늘 공격한 여성 중 1명을 지난 7월 성추행한 혐의로 나흘 전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습니다. 조 씨는 이 일로 조합장에서 해임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아무리 술에 취했대도 경찰관에 박치기를 하고 겨드랑이까지 물어뜯는 추태를 부려서야 되겠습니까? 술을 마시고 폭력을 일삼은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대부분 상습범이었는데요. 주치폭력 천태만상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제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체포하려 하자 강하게 저항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은 경찰관을 이마로 들이받습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립니다. 상의를 벗고 있는 남성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웁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겨드랑이를 물기도 했습니다.
택시 안 실내 등을 망가뜨린 만취 승객이 기사를 갑자기 폭행합니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경기 평택 지역에서 주치폭력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전과는 21건. 전과 절반가량이 술을 마시고 폭행 관련으로 대부분 상습범이었습니다. 전과가 47범에 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 소상공인들, 사회적 약자들 괴롭히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재범의 우려가 인정이 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경찰은 주치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연말까지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이 골반춤을 추는 사람, 부천시 공무원인데요. 유튜버들 막장 방송으로 골머리를 알아온 부천시가 이들을 저격하며 만든 풍자 영상입니다. 효과가 있었을까요? 현장에 신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요즘 유행하는 골반춤을 추고 있습니다. 부천역 한복판에서 더 자극적으로 가자며 골반을 더 강하게 흔듭니다. 항의하는 시민이 등장하자 내 마음이라며 오히려 윽박을 지릅니다. 유튜버 부천이라는 이 남성은 부천시 공무원. 부천역이 막장 유튜버 BJ들의 성지가 되자 이들의 모습을 풍자하고 꼬집은 겁니다. 부천시 유튜브 계정에 이 영상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45만을 넘어서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제 불쾌한 요소들이 없으면서도 좀 웃긴 요소들이랑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난달 17일부터 부천 시민들은 막장 유튜버 BJ 퇴출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천역 광장입니다. 이 유튜버들이 방송하던 곳엔 순찰차가 자리했고 촬영을 중단하라는 현수막도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지금은 애기랑 같이 다니기도 괜찮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싸움도 줄어들었고 조용해졌어요. 네. 최대한 상가에 피해 안 주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최대한 우리도 조심하자. 부천시도 전담팀을 만들어 선 넘은 개인 방송 제재와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부천역 일대에서 성행위 연상 동작을 하며 방송을 진행한 남녀 유튜버 2명 등 현재까지 막장 유튜버 4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출퇴근길 기껏 줄 서서 기다렸는데 앞차가 끼어들어오면 한숨 나오죠. 점선 구간에선 끼어들기 괜찮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단속 현장에선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졌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는지 최다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출근길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쌩쌩 달리는 옆 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던 차량이 속속 적발됩니다. 당장 왜 나만 잡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자신은 점선 차로에서 끼어들었는데 왜 잡냐며 따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변경 위반으로 따로 있다고. 도로교통법은 점선 차로라도 차량 행렬이 멈춰 있거나 서행하고 있을 때는 앞질러 끼어드는 걸 위법으로 규정합니다. 점선에서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실선 점선 불문하고 행렬이 긴 경우에는 뒤에서 차례로 기다려야. 다만 모든 끼어들기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막히는 걸 보고도 한참 달려서 마지막에 차량 머리를 들이미는 얌체족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막히는 걸 인지한 직후 차로 변경을 하거나 도로 구조상 끼어들기가 불가피할 때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네, 다세대 주택을 집어삼킨 불길, 이번에도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배터리가 작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게 무선 조종 모형차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생긴 작은 불꽃이 집 한 채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홍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창문 안에서는 시뻘겋게 불길이 타오릅니다. 소방대원이 주택 3층에 사다리를 대놓고 안에 있던 중년 여성이 창문 밖으로 대피하는 걸 돕습니다.
바라보면 연기가 푹 쏟아갖고 새까만 검은 연기가 이렇게 나는 거 보고.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불길은 1시간 20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가 시작된 2층 한 개 가구가 전소됐고 주민 1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무선 조종 모용차 배터리를 충전하다가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난 호실 주민이 검은 연기와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하던 중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모형차는 바퀴 정도만 남은 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아버렸습니다. 이 차에는 재충전 방식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단기간에 큰 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혹했다간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SNS에서 청년들을 보험 사기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멈춰선 차량들 뒤로 오토바이 한 대가 속도를 내며 달려오더니 충돌하기도 전에 휘청이며 쓰러집니다. 차량들 사이로 위험천만하게 운전하던 다른 오토바이도 우회전 차량에 부딪힙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는 직진 차량을 골라 그대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모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려다 적발된 보험 사기 사례입니다. 온라인이나 SNS상에서 주로 돈이 궁한 청년층들을 상대로 보험 사기 가담 유혹이 이루어집니다. 단기 고액 알바 구인글을 보고 연락이 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갔습니다. 뇌졸중 등 질병 진단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사기 행위를 권유한 것만으로도 중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보험사기 알선, 유인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해 3,600여 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카페인 때문에 건강이 염려되어서 디카페인 음료 찾는 분들 요즘 많으시죠. 이 팔리는 아메리카노 8잔 중 1잔은 디카페인일 정도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디카페인 커피라도 카페인 함량이 차이가 나서 주의를 해야 한다는데요. 우영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형 커피 매장 직원이 디카페인 커피를 주문한 손님을 부릅니다.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와 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에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디카페인 커피가 3,650만 잔 팔렸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어날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애기 수유, 모유 수유할 때도 계속 커피 마시고 싶은데 디카페인으로 계속 마셨어요. 밤 늦게 이제 커피를 마시면 예민해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다른 커피 브랜드들도 디카페인 커피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카페인이 부담되는 논커피족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하면 디카페인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보니 디카페인 커피 주문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 브랜드나 카페인 제거 방법에 따라 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If I drink it at night, I can't sleep, and that kind of gives me like a weird feeling. 시중에 판매하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제품들을 사봤습니다. 100ml로 용량을 환산해보면 카페인 함량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디카페인 커피인지 주문 전 확인하고 카페인 함량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올해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의심 환자가 3배 이상 늘었는데요. 질병당국은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난 10년 사이 최대 수준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었습니다. 약간 독감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목이 조금 아프고 약간 미열이 있어서 왔습니다. 작년에 한 11월 중순 정도 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추위가 갑자기 와갖고. 예방접종도 한창입니다. 독감이 조금 유행한다고 해서 미리 조금 맞으러 왔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기침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난달 말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3.6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올해 독감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10년 만에 최대 유행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습박스럽게 추워지고 아열대 기후처럼 아열대 기후가 되면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겨울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유행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제때 예방 접종을 하는 겁니다. 좀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좀 방지해 주기 때문에 항체 생성까지 2주 이상 걸리는 만큼 늦지 않게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어묵 참 맛있죠. 그런데 숭어 어묵, 홍어 어묵, 전복 어묵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이 지역 해산물로 맛있는 어묵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들이 이 어민들 소득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촌의 브랜드 혁신 현장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망을 끌어올리자 물고기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홍어도 왔네. 홍어도. 이렇게 큰 고기는 처음 잡아봅니다. 어업 체험에 나선 전남 진도군 신기마을의 귀어 체험생들이 주민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눈이 노란 것은 참숭어, 눈이 검은 것은 보리숭어. 이렇게 잡은 특산물들은 프리미엄 어묵으로 재탄생해 어민들의 수입을 늘리고 마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잡은 숭어로 이곳 체험장에서는 수제 어묵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전복과 톳 등 이 지역에서 갓 잡은 해산물이 주 재료가 됩니다. 지금은 위탁 생산 방식으로 숭어 가공품을 만들고 있지만 귀어인들과 함께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유명한 어떤 특산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북 군산에서는 홍어로 만든 어묵을 개발해 상품화에 나섰습니다. 찜이나 회를 만들면서 버려지는 부위를 재활용해 전 세대가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킨 겁니다. 우리 어민들이 또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산 양식의 끝없는 발전은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수산 양식 박람회 시팜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해 우리 공연을 보며 눈물을 지었던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기억하십니까? 어제 향년 97세로 사망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권력이 세습되는 동안 북한의 외교 중책을 맡아왔던 인물인데요.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북한 외교의 중책을 맡았던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어제 97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늘 새벽 1시에 조문했습니다. 김영남 동지가 2025년 11월 3일 12시 암성 중독에 의한 다장기 부전으로 서거하였음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알린다. 김일성 정권 때인 1950년대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고 대외 활동을 기피 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정상 외교를 맡았습니다. 90살이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남한을 방문했는데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러시아 월드컵 땐 푸틴 대통령도 만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대통령과 함께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서열 2위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북한 3대 권력 세습 과정에서 한 번도 좌천되지 않은 유일한 인물로 평가됩니다.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에 절대 개입 안 해요. 이 사람은 지도자를 불쾌하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 교과서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명의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인물이라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대체 맘다니가 누구길래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까지 나서서 낙선 운동을 벌이는 걸까요? 이제 곧 뉴욕 시장 선거가 치러지는데 트럼프 맘다니가 되면 자금 지원 끊겠다. 심지어 공화당 후보 아니어도 되니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를 뽑아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건지 뉴욕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시장 선거를 하루 앞둔 현지 시각 어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거리 행진을 합니다. We stand on the verge of ushering in a new day for our city. 우간다 출신의 인도계 무슬림 이민자로 뉴욕 고물가 문제를 파고들어 민심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지지율은 44%로 2, 3위 후보에 앞서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 저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내 고향 뉴욕에서 공산주의자 맘다니가 승리한다면 뉴욕의 최소한의 연방 자금만 지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올해 뉴욕시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8%인 97억 달러에 달해 지원이 끊기면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는 차라리 무소속 2위 후보에게 투표하자며 맘다니 낙선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뉴욕을 비롯한 버지니아와 뉴저지 등 전통 민주당 텃밭에서 곧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선두에서 전사처럼 전장을 누비는 이들, 늑대 로봇 군단입니다. 중국이 대만 상륙 훈련 모습을 공개했는데 드론과 로봇 같은 첨단 무인 전력이 총출동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수륙 양용 전차 수십 대가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공격을 받자 곧바로 드론을 날립니다. 집중 사격을 벌인 뒤 해안에 도착한 중국군은 대형 드론으로 상대 진지를 정찰하고 자폭용 소형 드론으로 폭격합니다. 지상에선 늑대 로봇들이 사람보다 먼저 진격하고 동태를 살핍니다. 5개의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장착한 늑대 로봇은 정찰, 공격, 무기 보급 등을 담당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최근 공개한 중국군의 대만 상륙 훈련 영상인데 인공지능 AI 탑재 무인 장비들과 인간 병사가 함께 작전에 투입된 겁니다. 이런 장비들을 통해 과감한 선제 공격이 가능해졌고 사람이 직접 공습하기 어려운 지역도 타격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자국산 AI 딥시크를 탑재한 무인 군용 차량을 개발했고 9월 전승절 열병식에선 무인 잠수정 등 6회공 무인 장비를 총동원해 국방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수중과 공중, 지상에서 무인 장비들이 합동작전을 벌일 경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이탈리아 로마에서 보수공사 중이던 중세시대 탑이 무너졌습니다. 구조작업 중 2차 붕괴까지 일어나면서 작업자 1명이 숨졌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탑 위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작업을 벌이던 구조대원들이 갑자기 다급하게 손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곧이어 뿌연 흙먼지가 일더니 탑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갑작스런 붕괴에 주변 사람들도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중세시대 세워진 콘티탑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수 공사 도중에 1차로 내부에서 붕괴가 발생해 작업자 구조 작업이 벌어졌는데 이후 90분 만에 추가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이 사고로 루마니아 국적의 작업자 1명이 잔해에 매몰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콘티탑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보수공사가 진행돼 온 만큼 이번 붕괴로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8대를 실은 화물차가 철도 건널목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내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적 소리와 함께 열차가 그대로 충돌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건널목을 포함한 인근 도로 교차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페루의 한 여성 의원이 다리를 뻗은 채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좌진인 남성이 이 의원의 발톱을 깎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촬영된 사진인데 최근 뒤늦게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톱을 잘라준 보좌관은 의원이 암 투병 중이라 대신 잘라줬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언론들은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등록해 급여를 챙겼다는 등 다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페루 의회 윤리위원회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은빛 억새가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바람에 물결치듯 일렁이는 억새 물결이 장관이라는데요. 이현용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은빛 억새가 바람에 춤추듯 일렁입니다. 흔들리는 억새털이 숫사자의 갈기를 닮아 사자평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700m 고원에 자리한 축구장 100개 넓이의 국내 최대 억새 군락지입니다. 절정의 풍경은 다음 주까지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큰 화분에 담긴 듯한 억새가 가을 하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런데 이곳은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건원릉입니다. 잔디로 덮인 다른 왕릉과 달리 이곳만 억새가 심어져 있습니다. 태조가 유언으로 고향 함흥의 억새를 옮겨 심어달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억새가 있는 분봉을 이제 저도 처음이고 너무 손색이 없이 아름답습니다. 태조가 잠든 억새 능침은 억새가 절정인 내일부터 닷새 동안만 특별 개방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스포츠 A입니다. 경찰 사이드카 뒤로 뚜껑 없는 2층 버스가 꽃가루를 뿌리며 이동합니다. LA 거리는 다저스 팬들로 파랗게 물들었고 신호등 위까지 점령당했습니다.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 퍼레이드로 로버츠 감독은 대선 장군처럼 우승 트로피를 들어 보입니다. 극적으로 월드 시리즈 무대에 데뷔한 김혜성 선수는 물론 부인 다나카 마미코와 함께 버스에 오른 오타니도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버스가 도착한 다저 스타디움 무대 중앙에는 작년과 올해 2개의 월드 시리즈 우승 트로피가 놓였습니다. You know what? Losing isn't an option. I love the Dodgers. I'm ready to get another ring next year. Let's go. 내년 우승까지 3연패를 예고한 가운데 오타니는 미국 야구기자협회가 선정하는 내셔널리그 MVP 후보로 야마모토는 4위 영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큰 일교차에 단풍이 알록달록 곱게 물들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청명한 하늘 아래 늦가을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내일은 한낮 기온이 더 올라 일교차가 더 커집니다. 서울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2도, 영월과 남원은 무려 17도로 벌어지는데요. 하루 사이 두 계절을 오가는 만큼 옷차림 대비 잘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6도, 강릉 8도로 평년 수준이고요. 한낮에는 서울 18도로 오늘보다 높겠고 광주와 부산 등 남부 지역은 20도를 넘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서풍이 불며 예년보다 온화하고요. 뚜렷한 비 예보도 없어 가을 정취 즐기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